안녕하세요. 좌포 김종석입니다. 최근에 이제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 발표된 이후에 시장에서는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첨예하게 대립이 되고 양상을 보이고 있네요.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리고 앞으로 집을 가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정부 정책을 이런저런 이유로 성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쪽에 있는 사람들은 경제적인 실현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번에 민주당에서 의총에서도 이 정책을 과감하게 밀어주자,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대신 야당에서는 이런저런 정책 실패를 왜 사람들한테 떠넘기냐, 정책 실패로 인해서 부동산이 오른 것에 대해서 과도하게 아주 심하게 질책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과도한 수익, 그 중에서도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의식주에서 집을 가지고 돈 버는 것에 대한, 그래서 부의 편중에 대해서 이번 대책을 찬성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집값이 떨어지는 것을 원할까요? 집값이 떨어지면 진짜 좋을까요? 집을 가진 사람들이나 아니면 집이 없는 사람들이나 모두 집값이 떨어지기를 원할까요? 그리고 국가 살림을 책임지는 사람들도 집값이 떨어지기를 원할까요? 그래서 진짜로 집값이 떨어지면 우리가 원하는 행복한 삶이 펼쳐질까요? 집값이 떨어지면 평등사회, 부의 보편화가 이루어질까요? 많은 경제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국가적 혼란이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집값이 떨어지면 너나 할 것 없이 다 어려움에 빠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집값을 잡으려고 하고 있고, 집 가지고 돈 버는 사람들을 죄인 취급하면서 죄악시할까요?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정부의 경제부총리께서 정부에 있는 사람들 중에 다주택자들은 집을 팔라고 말했다고 기사에 나오네요. 집을 파는 것이 정답일까요? 그래서 도덕적 우월감을 얻어서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독선이고, 이것이 대중정치를 하겠다는 것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듭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중정치가 대의정치로 표출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니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대의정치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국민을 직접 상대해서 대의정치를 한다면 결국 히틀러와 다를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북한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선동정치를 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국민의 손으로 뽑아준 국회의원들이 정치를 하도록, 즉 인기 있는 정책만 가지고 나라 살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연구하고 공부한 사람들이 정치를 하도록 하는 것이 대의정치가 아닐까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국민들의 이렇게 가려움을 긁어줄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 손으로 뽑아서 그 사람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할 수 있는 정치가 대의정치가 아닐까요? 그런데 그래서 전문 분야의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비례 대표잖아요. 이야기가 갑자기 엄원대로 흘렀습니다. 갑자기 왜 제가 정치 얘기를 해서. 아무튼 집을 가지고 돈을 벌면 안 될까요?
또 부동산으로 돈을 번 것이 불로소득일까요? 오늘은 그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며칠 전에 뉴스에 큰 이야기가 나온 게 하나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배달의 민족이 독일계 회사로 매각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 돈이 자그만치 5조 원이라고 합니다. 5조 원.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죠. 그런데 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 항공을 인수했잖아요. 그 인수한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2조 5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배달의 민족은 5조 원, 아시아나 항공은 2조 5천억. 딱 반절 차이가 납니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부동산으로 번 돈은 왜 불로소득이라고 생각을 하냐 이겁니다.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것은 노동을 통해서 돈 버는 것과 비교해서 불로소득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느 한 여름 아주 더운 날 지하철 개찰구에서 지하철 직원이 지하철 표를 넣는 기계를 고치고 있었어요. 이제 지금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전에는 이렇게 네모지기, 이렇게 가로 네모지기 이 지하철 표를 사서 이걸 이렇게 넣으면 이것이 쭉 들어가서 쭉 나오거든요. 옛날에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지하철. 지금은 전부 다 카드나 뭐 핸드폰으로 이렇게 책 되면 끝나지만. 근데 그것이 가끔 고장이 나요. 그런데 그것을 고치고 있었던 분이 계시는데 그때 어떤 아주머니가 아이를 이렇게 데리고 가면서 하는 말이 아저씨를 가르치면서 너도 공부를 못하면 이렇게 더운 날 저 아저씨처럼 땀 흘림을 일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노동을 너무나 돈의 가치만으로 따진 세상의 풍토가 개탄스러웠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세상이 너무나 많이 바뀌어버렸습니다. 노동을 천하게 여기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책상 앞에 앉아서 컴퓨터로 일하는 것도 이제는 그 자체가 가치를 지닌 생산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시아나 항공은 비행기도 있고요.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 중에는 항공사에 취직하고 싶어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즉 외형적으로 보면 배달의 민족보다 아시아나 항공이 훨씬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가치도 더 높다고 생각을 하죠. 막말로 말하면 배달의 민족은 그냥 책상 앞에서 움직이는 산업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요. 손으로 만질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실물 자산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시아나보다 크게 보이나요? 아시아나 항공보다도 크지도 않는데 아시아나 항공보다도 배가 많게 팔려버렸습니다. 그럼 이것을 가지고 불로소득이라고 말해야 하지 않을까요? 왜 근데 이것은 불로소득이라고 말하지 않고 부동산으로 집을 사서 소득을 남기는 것을 불로소득이라고 말할까요? 세상은 많이 변하고 있고요. 경제 개념도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돈이 되는 곳에 당연히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이 청소년들 꿈 중에 하나가 유튜브를 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대한민국 많은 사람들이 또한 부동산으로 부를 이룬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대단한 부를 이뤘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먹고 살만하게 살 수 있는 것이 또 부동산이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역대 정권마다 모두 부동산으로 돈을 벌지 말라고 했지만
역설적으로 부동산으로 그렇게 말한 사람들 먼저 돈을 벌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것을 그렇게 죄악시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교모한 심리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 겁니다. 뭐냐면요, 내년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512조예요. 512조. 2020년 예산이 512조. 2019년 예산보다 42조가 늘어났습니다. 그 돈 어디에서 올까요? 결국은 경제가 살아나야 되잖아요. 경제가. 지금 미국에서는 법인세까지도 인하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법인세를 올릴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세계적으로 경제가 불황입니다. 물론 미국은 예의지만요. 그런데 저렇게 세금을 많이 걷는다면 그 돈을 어디에서 거둘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부동산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 바보야, 지금은 부동산이 아니라 세금이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정확히 읽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요, 발빠른 사람들은 이번에 내놓은 정부의 대책을 비판만 하지 않고 출구를 찾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출구를 찾고 있나요? 생각해 보세요. 기억나나요? 옛날에 연평도 포격 사건 있었죠.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때 사람들은 전쟁이 난다고 난리이면서 주식을 팔았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마트에 달려가서 생필품을 사재기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때 선수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남들이 판 주식을 싼 값으로 주었습니다. 그저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시 부를 이뤘어요. 이번 정부의 대책은 상당히 강력합니다. 대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집을 사고 싶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양도세 한시적 유예라는 당근을 주었고 그 당근을 받아먹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시중에 자기 집을 내놓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대출이 안 되는데 그 집을 어떻게 사요? 그러면 그 집을 어떤 사람들이 내놓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연금을 받는 사람들, 아니면 이제 연금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퇴직을 앞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고정금밖에 없잖아요. 고정금. 그리고 이제 월급보다도 줄었잖아요. 그래서 세금이 무서울 겁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계속 강력한 대책이 내놓으니까 이분들은 집을 팔을 겁니다. 그리고 또 투자에 대한 공부가 덜 된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해요? 집을 팔고 싶어도 못 팔아요. 왜? 양도세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다주택자고 투기지역에 있다면 70% 정도가 양도세를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못 팔았는데 이것을 완화해 준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시중에 집을 내놓을 겁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대출이 안 돼요. 집을 살 수 없고. 그러나 이사를 해야 할 수요는 어떻게 보면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런 집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러면 움직여요? 아이들 학교 문제 때문에 움직일 수 있겠죠? 또 직장 때문에 움직일 수 있겠죠? 이런 저런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이사를 해야 하는 사람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대출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집을 살 수 있습니까? 못 사는 거죠. 전세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시장이 2020년에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고가주택은 분명하게 9억 이상은 조정 국면에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
전체적으로 침체가 지속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선수들은 이때 움직인다는 거예요. 9억 이하의 집이 어디 있을까요? 이런 집을 찾아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서울에서는 노도강이 전망이 되겠죠? 경기도는 어디요? 이번에 조정지역에서 풀린 고양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또 출구 전략이 있죠. 7호선이 간다고 하는 의정부 같은 경우에 이미 움직이고 있는 것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도 있겠죠. 인천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싸요. 인천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경제부총리는 오늘 신문에 보니까 경제부총리가 정부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 중에 다주택자들은 살고 있는 집 말고는 다 팔으라고 그렇게 말했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집을 팔았다고 가정합시다. 그 사람들이 그 돈을 뭐 할까요? 주식에 투자할까요? 당장 현금이 생겼는데 그 돈 그냥 은행에 넣어두고 있을까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바보일까요? 이래저래 유동성 자금만 불어나게 생겼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내년에 시중에 떠도는 유동성 자금이 1200조라고 말하네요. 사실 이 돈의 규모가 우리 같은 사람들은 짐작이 안 되는 돈이 규모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대의 명분으로는 너무나 치솟는 부동산을 잡아서 부의 평준을 이루겠다는 겁니다. 또한 저소득층 사람들의 상대적 박탈감으로부터 사회적 위화감은 어느 정도 무마하겠다는 정책 목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내면을 들여다보면 정부에서 꼭 집값만 때리잡겠다는 것은 아니란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서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3기 신도시를 건설한다고 하잖아요. 3기 신도시. 그런데요. 3기 신도시에 가는 사람들이 집값 안 오르면 거기 가겠어요? 안 가죠. 또 분양가 상한제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뭘 낮춰요? 분양 가격을 낮춘다고 하잖아요. 그럼 분양 가격을 낮춘 데 들어가서 살면 집값 오르잖아요. 다시. 정부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집값 꼭 잡는 것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교통망을 확충하잖아요. 그래서 GTX를 놓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서울 인구의 분산을 꾀하는 정책을 내놓으면서 국민들로 하여금 사실은 집을 사도록 유도하는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서울 말고 다른 곳으로 집을 사고 팔고, 그것은 바로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요 며칠 동안 계속 뉴스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번 12, 16 부동산 대책과 더불어 메인 뉴스로 나온 게 뭐냐면 노인 인구 증가, 생산 인구 감소가 나왔어요. 다시 말해서 조금 있으면 노인 인구만 줄고 국민 인구든 절대적으로 국민 인구도 줄고, 그런데 생산 인구는 줄고 노인 인구만 늘어나는 이 문제점을 부각시킨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국가는 이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부동산 가격을 때려잡으려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세금이다 라고 정리해보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